안녕하세요. 도자학술용어 수집과 정비에 관해 발표를 맡은 한국도자학회 사무국장 박정근입니다. 저희는 한글문화연대와 같이 이번 정비를 진행했는데요. 어, 도자학회 관점에서 아주 그냥 어떤 형식으로 그 정비가 진행되는지를 그냥 간략하게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어, 죄송한데요. 이선훈 네네. 교수님, 저 그 파일 공유를 안 해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제 발표 이어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박정훈 교수님.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도자 학술 용어 수집과 정비는 용어를 수집해 분류하고 자료를 수집하여 대상 용어를 선정한 후 대체 용어를 개발하고 감수를 진행하는 방식으로 정비를 진행하였습니다. 우리나라 도자 문화는 선사시대부터 시작되었고 고려와 조선 시대를 걸쳐 정점에 있었습니다. 이후 일제강점기와 산업화와 함께 침체기를 거쳤고 해방 이후 발전을 거듭해 현재에 이르렀습니다. 역사가 긴 만큼 사용되는 용어도 많습니다. 순우리말 용어와 한자어, 일본어 및 일본식 한자어, 영어를 비롯한 세계 각국의 언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뜻을 가진 다양한 표현들이 많아 때와 장소에 따라 다르게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도자를 처음 접하는 학생이나 일반인들의 경우 용어를 익히는데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용어 수집 정비는 다양하고 전문적인 표현을 존중하면서도 학생이나 일반인이 이해하기 쉽도록 표준화하는 것에 목적이 있습니다. 다만 용어의 표준화가 단순화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양한 용어는 단점이라기보단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풍부한 표현이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용어를 표준화하면 쉽고 대표적으로 사용하는 용어가 되는 만큼 신중하게 결정되어야 하고 용어의 가치나 의미를 해치지 않도록 개발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상황에 따라 기존의 용어와 병행해 사용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용어를 정비하기 위해 용어를 수집하였습니다. 도자에서 사용되는 용어가 빠짐없이 수집되기 위해서는 대상 용어를 분류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도자와 관련된 용어는 제작에서부터 사용에 이르기까지 다양합니다. 따라서 제작과 유통, 사용에 따라 용어를 분류하면 누락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이를 기준으로 재료, 소지, 성형도구, 성형기법 및 기계, 표면 장식법, 건조 및 요약, 소성, 완성으로 분류해 용어를 수집했습니다. 재료로 분류되는 용어는 도자의 주성분이 되는 흙이나 유약의 원료가 대상입니다. 소지는 직접적으로 제작에 사용되는 점토로 재료의 일부이지만 관련 용어가 많아 따로 분류했습니다. 성형 도구와 관련된 용어는 도자 성형에 사용되는 다양한 도구의 명칭을 대상으로 합니다. 성형 기법 및 기계로 분류된 용어는 성형 과정의 행위와 행위를 대신하는 기계와 관련된 것입니다. 표면 장식법 관련 용어는 표면 장식과 관련된 행위와 결과로 나타나는 등이 대상입니다. 문양과 관련된 용어는 완성 이후 사용과 감상과도 연관이 있지만 제작 과정에서 처음 등장함으로 우선해서 다루었습니다. 건조 및 유약과 관련된 용어는 제작 과정 중 기물을 건조하고 유약을 입히는 과정이 대상입니다. 유약 또한 재료에 해당하지만 2차적으로 가공된 상태로 고유의 명칭이 붙는 경우가 많아 따로 분류했습니다. 소성은 도자가 완성되기 전 마지막 단계로 관련 용어는 소성 행위와 함께 관련 기자재의 명칭이 대상입니다. 완성과 관련된 용어는 완성된 도자기의 명칭이 대상입니다. 이와 관련된 용어는 도자기의 유통과 감상 등이 주로 사용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유통 사용과 관련된 용어는 다도 등과 같이 특정 분야에 많이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다루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자료 수집은 분류를 중심으로 서적, 논문, 관련 기관 사이트를 검색해 용어를 수집하는 직접 조사 방식과 분류된 내용을 관련 기관에 보내고 수집된 용어를 받는 간접 조사 방식을 사용했습니다.
일반적인 용어 수집은 도예 관련 서적과 논문 그리고 인터넷 전문 자료를 중심으로 진행했습니다. 이를 통해 수집된 용어는 954개의 용어를 원어, 동의어, 사용례, 용어 해설, 출처로 분류해 정리하고 이를 바탕으로 추가적인 용어 수집을 진행했습니다. 1차적으로 정리된 자료를 관련 기관에 제공하고 이를 예시로 추가적인 자료 수집을 요청하였으며 이를 통해 총 173개의 용어를 추가로 수집하였습니다. 관련 기관은 오부자 옹기, 영남여를 비롯하여 호남대학교, 제주대학교 도예학과 관련 학과를 통해 전통 요장인 봉황옹기, 제주 지역의 제주 돌가마 도예연구소, 제주 전통 옹기 전승 보존회, 제주 도예촌, 전통 옹기 전수 체험관의 협조를 받았으며 산업체로는 광주요와 한국도자기 협조를 받았습니다. 이중 오부자 옹기와 영남여를 직접 방문해 미리 받았던 어, 자료와 관련된 구체적인 답변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수집된 용어는 총 1127개입니다. 이렇게 수집된 용어는 도자 분야에 사용되는 대부분의 용어를 모은 것으로 용어 정비를 위한 논의로 올리기 위해 대상 용어를 선정하였습니다. 그 도자의 긴 역사에서 자연스럽게 포함된 용어는 한자어입니다. 하지만 한자를 많이 사용하지 않게 된 현재는 어렵게 느껴지는 용어가 많습니다. 이를 1차적인 대상 용어로 선정하였습니다. 관련 용어는 과거 관료를 중심으로 한 자기 생산 가마에서 주로 사용되면서 지금까지 이어져 내려오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마찬가지로 순수한 우리말의 경우 또한 지금에 와서는 이해할 수 없는 용어들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용어들은 대부분 옹기가마에서 사용되고 있는데 관련 용어는 정비 대상에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대부분의 용어가 옹기 분야 전문 용어로 정비의 의미가 없고 일반적인 도예 교육에서 사용되는 용어와 동의어인 경우가 많아서 따로 용어를 정비가 이루어질 거기 때문입니다. 일본식 한자어 또한 대상 용어로 선정하였습니다. 일제 강점기가 전체 도자 역사에서 보면 짧은 기간이지만 산업 도자의 태동기였기 때문에 지금까지 일본식 용어가 많이 사용되어 왔습니다. 일본식 표기는 동일한 한자 표기가 있는 경우가 많고 우리말로 순화할 수 있는 여지도 있었습니다. 대학 교육의 영향으로 유입된 외국 용어 또한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이를 기준으로 어, 총 636개의 대상 용어를 선정하였습니다. 1차로 선정된 636개의 용어를 한글문화연대로 넘긴 뒤 한글문화연대에서 순우리말 용어와 낯설지 않은 한자어, 이미 굳어버린 외국어 용어는 제외하고 280여 개를 정비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정비 대상이 된 용어는 다시 한국도자학회 운영위원회에서 논의를 이어갔습니다. 표준화된 용어는 쉽게 이해할 수 있으면서도 유치하지 않게 개발하고자 하였으며 가능하면 순우리말을 사용하고자 하였습니다. 옹기장의 용어는 비슷한 도구를 일반 교육에서도 사용하고 있어 순우리말 대체 용어로 적합하였고 작업 행위와 관련된 용어 또한 참고할 만하였습니다. 일본식 한자의 경우 아주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용어가 많아 실효성에 의문이 있었으나 방향성을 설정한다는 의미에서 좀 더 오랜 기간 사용되었던 한자식 표기를 다시 사용하거나 순우리말 표현을 개발하여 대체하였습니다. 외국어 표기의 일부 용어는 현대에 들어와 개발된 기계기구 등 대명사화되어 있는 용어가 많아 대상에서 제외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렇게 정비한 용어는 총 264개입니다. 정리된 정비 용어는 국민대 단국대, 제주대, 호남대의 도예 관련 학과 교수, 김영식 도예연구소 소장, 동덕여대와 수원대의 명예교수 등 관련 전문가에게 보내 감시를 진행하였습니다. 각 지역의 기관과 수집된 자료를 도자학회 상임위원 회의를 중심으로 하여 용어를 선정하였고 선정된 용어는 다시 관련 기관과 도예 관련 학과의 전문교수를 중심으로 심의와 토의를 거쳐 용어를 정리하였습니다. 타 분야에서도 사용되는 대명사화된 일반 용어는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일부 수용 과정을 거쳤고 미술 사학 분야에서 사용되는 용어는 대부분 순우리말로 대체하였습니다. 전문가들 간의 다른 의견은 교과서 중심의 용어로 쓰되 정비 사업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수정 과정을 거쳤습니다. 감수 과정에서 나타난 유사 용어는 한글문화연대와의 최종회의에서 점검하고 확정하였습니다. 이번 정비를 통해 총 1127개의 용어를 수집하고 636개의 용어를 선정하여 그중 264개의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가능한 순우리말을 사용하고 전통적인 한자어 등을 사용해 대표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정비된 용어는 대체로 기존 용어에 비해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변화되어 좀 더 효율성을 가지게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주의 깊게 살펴볼 점은 이 같은 표준화가 단순화를 지향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용어 정비를 통해 도에 관련 용어는 증가하였습니다. 이번에 정비된 용어의 사용은 주로 처음 도자를 접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합니다. 반복적으로 사용되다 보면 관련 용어는 분명 대표성을 띠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과정을 통해 용어가 획일화되는 것은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많은 동의어가 도자 관련 전문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사용될 것입니다. 대표적인 예로 이번 용어 정비에서 제외되었지만 조사 대상에 포함되었던 옹기 분야의 용어가 그러합니다. 이해하기 어려운 순우리말이 대부분이었는데 지금도 활발하게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조선시대와 일제시대 강점기 지배계급이 크게 관심을 가지지 않았던 도자 분야여서 한자나 일본어가 침투되지 않았던 것으로 추측됩니다. 지금 또한 외래어가 많이 사용되는 시대이기는 하나 전통 요장이나 옹기 가마에 사용되는 우리말 표현이 전문적으로 느껴지는 것은 용어에 대한 가치 감각이 변화된 이유일 것입니다. 이번 정비의 의의를 보면 첫째, 용어 이해도 증대를 통한 대중적 접근성 향상, 둘째, 용어의 정통성 확립, 셋째, 다양한 전문 용어의 확인, 이걸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